네, 문재인 전 대표 호남에 또 갔습니다. 사흘 만입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초기 노무현 같고 어떤 사람 보니까 말기의 노무현 같더라. 참 비유가 아리송한데요. 국내 정치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상규 기자, 사흘 만에 호남 또 갔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여수, 광양, 순천을 방문했는데요. 일요일에 전북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사흘 만에 호남 행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호남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무대가 호남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야권의 지지층이 몰려있는 호남의 민심을 잡아야만 본선 승리는 물론이고 본선 승리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호남을 방문해서 이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 1년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무총리는 호남분에게 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했거든요.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저는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권 교체해낸다면 저는 총리부터 시작해서 인사도 이제는 확실하게 당평 위주로 그렇게 해나가서 호남 볼 때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통합되는. 결국은 저 얘기는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은 영남 출신이다. 네. 그리고 탕평책을 쓰겠다. 네. 이 얘기는 사실상 첫 번째 총리는 호남 출신 인사를 등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관행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은 지역에서 나온 적은 없었잖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안배를 좀 했었는데 내가 영남 사람이니 호남 총리를 발탁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시장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많이 겨냥하고 있는데 토론합시다. 제발 같이 합시다. 결국 강한 충돌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자, 문재인 대표 토론과 관련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토론의 부분은 당에서 경선 관리를 해나가니까 기회들이 마련될 겁니다. 아직은 우리 정치인들이나 또 국민들이 더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집중하시면 되고요. 네. 그 대선 예비주자들은 저는 토론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 부담 조심이라고 할까요? 토론해도 사실은 얻을 건 없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거센 공격을 받을 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네. 비단 문재인 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1위 주자가 다 그런 건데 문제는 왜 자꾸 제가 탄핵은 재판관들에게 맡고 토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사실 비극은 2012년 대선부터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보다 좀 더 언론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검증을 잘했더라면 그때 최순실에 대한 문제가 나왔더라면 사실은 5년 지금 이런 어떤 비극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은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입니다. 그러면 검증할 시간 더 없습니다. 네. 만약에 다음 달에 탄핵되면 2달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2012년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이번은 정말 철저히 더 검증해야 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긴 것이니까 1위를 달리고는 문재인 전 대표라면 먼저 솔선해서라도 그런 토론과 검증에 응하는 것이 지도자를 바라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딱 한 지점입니다. 네. 토론하자. 그 메시지도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아직까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건 사실 당 지도부입니다. 네. 당 지도부가 선관위를 구성하면서 토론 분과를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이 토론 문제만 언제, 어떤 식으로, 몇 번을 할지에 대한 그 고민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그렇죠. 일단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 사안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견제는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2위 한 후보, 3위 한 후보 모두 1등만 때린다. 이런 흐름은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건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묘한 비유를 들었네요. 초기의 문재인과 후기의 문재인, 죄송합니다. 초기의 노무현과 후기의 노무현 이런 비유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김종인 전 대표가 비문재인 진영 한 20여 명과 함께 만찬을 가졌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안 지사를 향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초기 모습이, 문 전 대표를 향해서는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다는 말이 젊은 층 사이에서 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해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모습이라는 건 2002년 경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 지사가 무서운 상승대로 수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02년 당시 사실 유력 후보가 아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선을 통해 당 후보 자리를 거머쥔 것처럼 안 지사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문 전 대표를 향한 마지막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건 과연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비문 의원의 말에 따르면 네. 본인의 어느 정도의 약간 독선적인 모습 네. 그리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의 상황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상황에 빗대 설명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묘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뭐 김종인 전 대표야말로 작년 공천 과정 대표 영입돼서 하는 과정에 문재인 전 대표가 아주 껄끄러웠거든요. 자신의 생각을 바짝 담아서 얘기한 것으로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직접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건 내 생각도 별로 아니고 그냥 지나간 얘기한 거야라고 설명하네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오늘 안지사 관련해 덕담을 좀 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별로 큰 덕담한 게 없어요. 누가 남한테 들은 얘기를 갖다 전달했을 뿐이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있겠어요? 사실 저 화법이 김종인 전 대표 특유의 화법인데요. 네. 본인이 직접 자기가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혹은 시중에 이런 여론이 있다더라는 걸 전달한 건데요. 사실 김종인 전 대표가 안 지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작년 총선 이후에도 안 지사와 따로 독대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기자들과 사석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네.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생각이 깊다. 네. 잘 몰랐는데 만나보니 괜찮은 사람이더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맥락에서 아마 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나는 순교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기자들 그렇습니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순교하겠다는 얘기를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을 떠나면 그것이 의원직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순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민주당 밖에서 뭔가를 도모할 것처럼 강한 인사를 남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발언이 나올 때만 해도 이른바 제3지대론과 맞물리면서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네. 한번 전 직접 김종인 전 대표를 의원회관에서 만나서 해당 발언에 대해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세요? 본인 입으로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입으로 탈당이란 말을 꺼낸 적이 없다. 순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교가 곧 탈당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방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것이 탈당을 통해 의원직을 놓으면서까지 뭔가를 모색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나오는 추측으로는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는 선택하지 않고 당 내에서 개헌 혹은 특정 대선 주자를 지원하는 형태 등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문재인 대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대체로 보니까 여론조사 순서대로 3위 후보는 2위를 공격하거나 1위를 공격하고 뭐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안희정 지사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대연 정로를 비판하면서 왜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둑들하고 대통합할 수는 없지 않나. 같이 반쯤 도둑이 될 수는 없다. 여기서 도둑들을 누가 의미하는지 시청자 퀴즈입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이 아실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 시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 명분상은 저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뭐 국정농단 세력과 어떻게 가져온 정권인데 대통합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으나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통합을 얘기한 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뭐 대연정이라는 게 대통령제하에서는 정치학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은 있으나 네. 국회 산진화법도 있고 더군다나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이 국회와의 협의 없이는 안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반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 탄핵 때문에 워낙 또 진보와 보수가 양쪽으로 극단을 갈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협치의 일환에서 안희정 정 지사가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그걸 저렇게 꼭 뭐 도둑들하고 대통합하자는 얘기냐 뭐 이렇게까지. 요즘 사실 마음이 좀 조급한 상태입니다. 지지율이 하락세로 네. 접어드는 상황에서 네. 저 얘기를 한 건 아까 김승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3위 주자가 2위 주자를 공격한다는 목적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지층이 엇갈린다는 걸 어필한 겁니다. 네. 이재명 시장은 아무래도 진보,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 어필하고 있다면 안희정 지사는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층에 어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나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연정론 도둑이 될 수 없다. 이제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걸 작살내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는데 정치적 상대방과 손을 함부로 잡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다 선거 전략이 포함된 그 담긴 표현이겠죠.